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한 권의 책이 어떻게 권력을 두렵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속의 영웅이 현실 사회의 질서를 뒤흔들고 결국 작가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 이것은 실제 역사 속 비극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조선시대의 천재적인 문인이자 사상가였던 허균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불멸의 작품이 바로 홍길동전이죠. 홍길동전은 단순한 모험담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의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한 아주 위험한 사상의 집약체였죠. 우리는 여기서 묻게 됩니다. 왜 홍길동전은 조선 사회에서 그토록 위험한 이야기로 간주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추적해 봅시다. 허균이 살던 조선은 엄격한 신분 질서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태어난 신분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던 견고한 벽이었죠. 특히 서재에 대한 차별은 가혹했습니다. 뛰어난 능력이 있어도 신분의 벽에 가로막혀 관직에 나갈 수 없었던 불공정의 시대였습니다. 허균은 바로 이 지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재능 있는 이들이 차별받는 현실을 사회의 치명적인 구조적 문제로 보았죠. 그의 분노와 개혁 의지는 홍길동이라는 가상의 인물을 통해 형상화되었습니다. 문학을 통한 사회혁명의 씨앗이 뿌려진 셈입니다. 작품 속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현실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서자들의 집단적 울분이었죠. 그는 결국 집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개척하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닌 불합리한 체제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홍길동은 활빈당을 결성하여 부패한 권력을 징벌합니다. 백성들에게는 영웅이었지만 지배층에게는 제거해야 할 반역자였습니다. 그가 행한 일들은 기존의 법 질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적 정의를 갈구하는 시대의 외침이었죠. 마침내 홍길동은 바다 건너 율도국이라는 나라를 씁니다. 신분의 벽이 없는 오직 능력과 정의가 지배하는 이상 사회였죠. 율도국은 단순한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선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강력한 사상적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은 조선의 지배층에게는 엄청난 위협이었습니다.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가장 위험한 발상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권력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어떤 작은 불씨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홍길동전은 그들에게 거대한 불길과 같았습니다. 허균은 단순히 글만 쓰는 문학가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계에서 새로운 사상과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한 행동가였죠. 그는 백성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호밀론을 펼치며 지배층에게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는 당시 기준으로 지극히 위험한 반역이었죠. 정적들은 허균을 제거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개혁적 성향과 거침없는 언행은 그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되었죠. 결국 거대한 정치적 소용돌이가 허균을 덮쳤습니다. 영모혐의라는 당시로서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굴레가 씌워졌습니다. 허균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개혁 의지를 굽히지 않았지만 권력이 내린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참혹한 고문이 이어졌습니다. 권력은 그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가 가진 불온한 사상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려 했습니다. 마침내 그에게 내려진 형벌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잔혹한 형벌 중 하나인 능지처참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단순히 생명을 끊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파괴를 통해 대중에게 공포를 각인시키려는 의도였죠. 능지처참은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이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그의 몸을 조각냄으로써 그가 가진 사상을 말살하려 한 것입니다. 권력은 허균의 죽음을 통해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자는 이토록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말이죠. 허균은 마지막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꿈꿨던 차별 없는 세상이 과연 올 수 있을지 스스로 물었을 것입니다. 잔혹한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조선이 낳은 비운의 천재는 그렇게 산산조각이 난 차에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육신은 찢겼을지 모르나 그의 사상이 담긴 책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홍길동전은 금서였음에도 백성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필사되어 널리 읽혔습니다. 허균의 꿈은 그렇게 전파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에서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문학이 가진 강력하고 영속적인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단순한 이야기가 현실의 견고한 질서를 흔들고 수많은 사람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이 작품은 증명했죠.
권력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칼이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깨우는 강력한 언어의 힘과 그 확산력이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한 개인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신분제라는 견고한 벽 앞에서 아무리 뛰어난 천부적 재능도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비극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불합리한 구조의 정면으로 저항했던 허균의 외침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평등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생각과 질문만이 역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진보는 당연함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죠. 당연하게 여겨지던 부조리한 질서에 대해 왜? 라고 묻는 것. 그것이 바로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허균의 질문은 당장 세상을 뒤엎지는 못했지만 수백 년 동안 살아남아 끊임없이 후대인들의 영혼을 자극해왔습니다. 사상을 두려워하는 권력은 결국 그 사상을 담은 질문 자체를 처형하려 합니다. 허균의 죽음은 그 처절한 증거였죠. 하지만 질문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권력이 육체는 소멸시킬 수 있어도 그가 던진 질문은 영원히 소멸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형태의 신분벽과 차별이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허균의 삶과 홍길동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진정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나요? 허균이 처형당한 근본 원인은 단순한 역모가 아니라 그가 가진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의 자유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생각은 우주만큼이나 넓고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 자유를 억압하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역사의 오점으로 남게 마련이죠. 여러분, 어떤 권력도 여러분의 질문할 권리를 뺏을 수는 없습니다.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인간임을 증명하는 최고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의문 하나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위대한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허균이 그토록 바랐던 미래처럼 말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역사와 철학을 통해 우리 사회를 깊이 있게 통찰하는 인문학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것입니다. 지식은 나누고 질문은 공유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저와 함께 이 지적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통찰이 여러분의 생각을 넓히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의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은 제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결국 문학은 불멸하며 사상은 꺾이지 않습니다. 허균은 비록 떠났지만 그의 혁명적 정신은 지금 우리 곁에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율도국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우리의 생각과 용기 있는 행동 속에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인문학적 고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는 흐르지만 그 속에 담긴 지혜는 영원히 빛납니다. 그 진실의 조각들을 찾는 여정에 늘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항상 건승하시고 평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주제와 통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라는 긴 여행길에 인문학이 든든한 등불이 되어드리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임스 코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문 고박사의 인문학 제작팀 드림. 문학은 권력보다 강하며 사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새로운 생각은 세상을 바꿉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